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2021년 맡은 과목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과학입니다. 첫 시간에 보통 뭘 하냐면 제가 보통 그림 그리기를 합니다. 비주얼 싱킹과 프로그램을 섞어서 마인드맵을 이용한 공부 정리하는 방법, 필기하는 방법을 보통 첫 시간에 하는데 그걸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그림은 이렇게 졸라맨 수준으로 그리거나 아주 그것과 비슷한 이렇게 사람 그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리거든요. 학생들에게 그림은 간단하게 그려라. 그림은 간단히 어렵지 않게 그려라. 이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물론 이렇게 별표를 가져다가 여기 동그라미만 바꾸면 사람 이렇게 사람 모양을 뭐 간단한 졸라맨 수준, 손발, 몸통 있는 정도로 간단하게 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간단히.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보통 그림을 조금 디테일하게 그려라. 디테일하게.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별표로 표시하거나 우리가 밑줄을 하는 것처럼 어떤 기호를 가져다 그림을 가져다 그리잖아요. 이게 사실은 비주얼 싱킹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리는 거를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아주 간단하게만 그리고 뭐 도형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핵심이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학생들에게 맨 처음 얘기하는 건 보통 사과 그림을 얘기합니다. 다 알고 있는 애플에 이렇게 애플 로고를 그리면서 사과 하면 뭐가 생각나냐 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사람 하나 그려놓고 내가 사람에다가 이렇게 애플 하나 그려놓으면 이거 뭐 그림 퀴즈처럼 해가지고 퀴즈다 하면서 이거 누구냐라고 하면 대부분이 스티브 잡스 5개를 얘기해요. 그래서 질문을 보통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티브 잡스. 근데 2개로 얘기하면 4개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개로. 사실 이렇게 2개로 얘기하면 뉴턴이 될 수도 있겠죠. 퀴즈로 보통 하니까 여기 잡스. 그리고 4개로 얘기하면 백설공주를 하죠. 백설공주. 그림에 디테일하게 이걸 그리면 이런 건 그냥 퀴즈라서 아주 간단하게 했지만 제가 만약에 뉴턴이라면 1학년 과학 교과서가 보통 비상 같은 교과서는 보면 이렇게 사과가 실제로 있어요. 사과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사과가 떨어지고 여기 이제 지구가 있으면 지구라고 아주 간단하게 써주면 이게 아, 사과 떨어지는 걸 뭔가 관찰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눈을 좀 더 해주면 관찰하는 사람 이건 뉴턴이다 이렇게 그림을 조금만 더 그려주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에 사과라고 한다면 스티브 잡스라고 한다면 여기 사과도 그려줘야 되겠지만 여기 또 파인애플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네모보다는 아이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네모 끝에를 약간 둥그스름하게 삼성이라 옛날에 써왔죠. 디테일하게 살짝 이렇게 똑같은 네모들하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동그란 버튼이 하나 있었으니까 뭔가 조금 다른 걸 그려봐라. 누가 알더라도 저 그림은 저거구나. 만약에 백설공주라고 한다면 사과는 맞죠. 한 입 먹었으니까. 그러면 요 요 이제 네모난 거를 이제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좀 그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여자라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 머리 위에 이렇게 왕관을 좀 그려주면 공주구나라고 해서 한 입 먹은 거, 한 입 베어 물은 여자 왕관 쓴 사람 공주 이렇게 해서 백설공주를 좀 그려라. 이게 디테일하게 그림 그리기 2는 사실은 조금 디테일하게 뭔가 정확하게 그리라 드러날 수 있게끔 요걸 꼭 반드시 그립니다. 왜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단순하게 그린다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만 그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정보가 담기게끔 그 내용이 담기게끔 단어 뜻이 정확히 담기도록 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풍기를 그리라고 합니다. 선풍기 그리면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기는 뭐냐? 그럼 기계라는 거 다 알아요. 풍은 뭐냐? 바람이라는 거 다 알아요. 과연 근데 우리는 선을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풍기는 항상 보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잘 못하죠. 그림을 그리면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선풍기 뭐 3개나 4개짜리가 있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선풍기를 그리면 여러 가지 이제 선풍기를 그리게끔 하고 시간을 주고 다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렇게 뭐 전기 콘센트에다 꽂겠죠. 뭐 이렇게 그리겠지만, 아, 풍이라고 하는 건 선풍기니까 이렇게 바람을, 이 풍이라는 걸 뭔가 표현하는 이 바람 기호를 그렸으면 좋겠고, 아, 기계는 이런 거 이제 타이머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그리겠죠. 기계는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프로펠러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사실 한자어지만 이 선자는 부채선자입니다. 부채선. 아, 그러면 이게 선이구나. 날개라고 하는 게. 부채를 가져다가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가 선풍기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프로펠러라고 하는 선, 부채 일종의 부채의 역할을 하겠죠. 그럼 선, 바람을 일으키게 하는 풍, 그리고 기계 장치라는 걸 하나 그려주면 선풍기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나씩 그 그림의 단어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단순한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주얼 싱킹이나 뭐 제가 좀 추가하는 건 픽토그램인데 그림의 정확한 뜻을 잘 담기게끔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게 별로 사실은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 그리는 거 졸라맨에서 이렇게 정도까지는 그리거든요. 학생들한테 남자 그려봐라, 뭐 여자 그려봐라 그러면 이게 보통 어, 화장실 기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운데 칸막이 있으면 보통 화장실이고,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집 모양을 그리면, 아, 이게 가정을 이루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네모안에 놓고 화살표만 위로, 아래로 하면 엘리베이터가 되죠. 이런 것들은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잘 하지만, 자기가 새로운 걸 한번 해보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뛰는 거, 뛰기, 사람이 뛰어가는 걸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을 서로 얘기하고 저도 실제로 뛰기도 하고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머리 그리고 이 기우는 거 몸이 앞으로 달려나가기 때문에 몸이 살짝 기울어야 됩니다. 여기에 졸라맨처럼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뛰어나가는 거구나. 요 기운 걸 확실한 거고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뛴다 그러면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지만 이건 학생들이 예전에 많이 한 거지만요 이렇게 하지만 그냥 이렇게 뒤에 뭔가 가는 거 아니면 화살표 정도만 이렇게 표현해 줘도 뛰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런 거죠. 좀 더 빠르게 아니면 완전히 전력 질주하는 거를 그려봐라 그러면 전력 질주. 왜냐 생각을 해서 단순화해서 명확하게 그리라고 하는 걸 한번 연습시키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했던 게 기억나요. 그냥 이렇게 해서 가장 눈이 발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 그림은 1. 단순하게 그려라. 자, 이 특징이 살아있게 어떤 정확한 뜻이 담기게끔 제가 그래서 이걸 보통 디테일하게 그려라. 어떤 특성이나 어떤 디테일, 뜻이 담기게끔 의미가 담기게끔 정확하게 그려라. 명확하게 그려라. 그림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누군가 그렸어도 그 그림에 숨겨져 있는 숨은 그림의 그 해석, 뜻을 반드시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라.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요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라면을 그려라 어, 스파게티를 그려라 이런 다양한 거 가져다가 몇 번 합니다. 근데 뛰는 거 가져다가 많이 하고요. 뛰는 거 빠르게 뛰기. 근데 이제 뛰는 것도 이렇게 뛸 때도 조금 생각을 하는 애들은 점프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보면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위로 뛰는 것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서 뛰는 경우가 있고 똑같이 뛰어도 이렇게 한쪽으로 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같으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위로 뛰는 거구나. 안 되면 이렇게 화살표로 위로 띄워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화살표를 가져다가 살짝 뛸 건지 빨리 뛸 건지 크게 뛸 건지 이 화살표의 크기에 따라서 높이 뛴 건지 빠르게 뛴 건지도 할 수 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그려서 더 높이 뛴 건지 이런 거를 조금 차이나게 아주 간단하지만 뭔가 좀 다른 거를 나오게끔 하는 거죠. 제가 1학년 과학 첫 시간에 여러 가지 힘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힘 할 때도 보면 처음에랑 어떤 힘이라고 하는 거 힘이 사실은 과학적으로서는 어떤 물질이 모양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위치 상태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변화한다고 나오는데요. 또 이렇게 그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종이 하나 그려놓으면 모르면 그냥 종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종이가 어떻게 되는 거다?
종이가 꾸깃꾸깃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면 종이가 이렇게 이렇게 찢어지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다는 거. 모양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위치가 변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종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는 수도 있죠. 또 운동 상태가 변화할 수도 있는 거죠. 운동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방향이 바뀌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어, 다른 물질로 되거나 이런 것들은 에너지라고 해서 힘이죠. 사실은 저는 이제 힘 할 때는 이렇게 해서 팔뚝을 그려서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은 모양이나 위치가 변화되는 거 아니면 속도 멈추고 있는 거 아니면 더 빠르게 더 느리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변화를 느낀다. 이렇게 글로 쓰는 것보다 글씨로 쓰는 것보다 그림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과 얘기로 들어가면 이제 사과 얘기합니다. 사과도 보면 사과 떨어질 때도 이렇게 화살표를 조금 더 길게 그려가면서 떨어질 때 조금씩 더 빨리 많이 떨어지는구나 속력이 증가하면서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그리게 되죠. 보통 처음에 힘 할 때 힘은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힘력자잖아요. 힘력자. 그러면 이제 힘이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리죠. 보통 과학책에는 단원 마무리에 대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힘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력. 저는 이렇게 중력 마찰력이라고 쓰지만 나중에는 학생들한테 여기 지금 중학교 1학년 제가 두상 교과서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탄성력, 중성, 이렇게 부력 이런 거는 이제 1학년 과학에서는 다 똑같은데요. 저는 이런 글자도 웬만하면 나중에 정리할 때는 이렇게 중력이면 지을, 리을 이렇게 마찰력이면 어, 미음, 치읍, 리을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공부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랑 서로 이게 퀴즈처럼 해서 자기가 서로 보면서 맞추게끔 그리고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거고 이걸 그림으로 더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성력이랑 중력 여기 탄성력이랑 제가 중력을 가지고 얘기하면 책에 이렇게 책에 그 큰 단원 제목에 보면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려라.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이렇게 사람 손 그리고 이렇게 사람하고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잘 그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엔 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안에 있는 그림은 뭐냐 사람이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이거는 아래로 떨어지는 건 중력이고 모양이 원래 그 장대 높이 뛰기 그 장대가 이렇게 생겼다가 나중에는 이게 원래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나중에 일자로 되는 거죠.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 본연의 모습으로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 이게 탄성력이잖아요. 그래서 중력과 탄성력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그림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리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중력이랑 이 부력을 얘기하자면 책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배가 나옵니다. 배가 나오고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그리고 자, 아래로 떨어지는 건 중력, 위로 뛰려고 하는 건 부력. 그래서 이렇게 부력, 여기는 중력 이렇게 쓰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림으로 명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가장 큰 제목을 가져다가 가장 큰 제목 밑에 또 다른 여기 대단원명이고 그 다음에 중단원명 그 다음에 보통 소단원이나 특정한 단어들을 더 디테일하게 그려가면서 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건 그 위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대부분 학습지를 가져다 너무 일목요연하게 그냥 이미 정리되어 있는 걸 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스스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단원 한 단어를 뭔가 연습해 보길 바라고 그거를 자꾸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그림 그리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을 자꾸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풍선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풍선을 그리면 풍선이 아래로 자체 무게 때문에 떨어지는 건 이건 중력입니다. 중력. 자, 근데 풍선 자체가 만약에 원래는 풍선이 작았기 때문에 풍선이 분명히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분명히 하는데 이건 탄성력이겠죠. 이건 탄성력.
산성력. 자, 그리고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만약에 헬륨이었다, 수소였다고 하자. 수소나 헬륨이 들어있다. 그럼 이거 위로 뜨려고 할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부력이 있어서 위로 뜨려고 한다. 여기에서도 조금 더 제가 이제 그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아봐라 그래요. 중력이 지금 이렇게 크고 부력이 이렇게 크면 사실 중력이랑 부력 중에 화살표가 사실은 중력이 크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전체로. 근데 만약에 수소가 있다라고 하면 이 풍선은 분명히 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만약에 더 디테일하게 잘 그린다고 한다면 이거를 중력은 작게, 화살표는 작게, 부력은 조금 더 길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단순하게 그리는 것보다 뭘 디테일하게 더 어떤 뜻이 숨겨져 있게 그려라. 그리고 좋은 그림은 책에 있는 그림을 기본으로 처음엔 따라하고 나중에는 자기만의 어떤 하나의 그림에 모든 게 포함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사과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이 사과 가지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과 사람을 그려놓으면 사람을 이렇게 그리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진짜 뉴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스티브 잡스로 설명하죠. 그리고 백설공주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어,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지만 이 사과 가지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과 가지고 이 사과에다가 이렇게 사과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사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썩은 사과라고 합니다. 썩은 사과 아니면 벌레 먹은 사과. 그래서 제가 이 썩은 사과나 벌레 먹은 사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벌레가 먹었다는 건 유기농이고 농약을 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농약을 치지 않은 거. 그리고 벌레가 먹었다는 건 아주 맛있는 사과죠. 맛있는 걸 벌레들이 먼저 잘 익은 걸 먹기 때문에 이건 사실 맛있고 친환경적인 아주 좋은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뜻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썩은 사과, 벌레 먹은 사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왜 하필 수많은 과일 중에도 어, 사과를 가져다가 스티브 잡스가 그 기호를 가져다 디자인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고 의미를 찾아봐라 하면서 저 사과에 담긴 백설공주에 담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파리스의 그 사과처럼 여러 다양한 뜻을 해석하고 그 뜻을 간단하게 그려봐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림 퀴즈를 맨 처음 시간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그림이냐라고 항상 물어봅니다. 그러면 애들이 폭력입니다. 아니면 그 힌트를 주자면 이제 보통 두 글자라고 하는데 얘기를 안 하면 네 글자 하면 날라차기도 나오고 아니면 태권도 나오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목차를 기억해라. 어, 큰 단원 제목을 좀 잘 보고 그 단원 제목을 가져다가 자꾸 마인드맵 형식으로 펼쳐나가라 하면서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학생 하나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을 소개하자면 이렇게 그리면서 이 그림의 제목은 또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수동으로 힌트를 주면 두 글자고 이게 지음 미음이다. 제목. 제목이나 제발 목차를 기억해라. 단원 큰 제목을 기억해야 공부를 하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을 좀 그려라. 그림의 팁은 간단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어떤 뜻이 담기게끔 그려라. 단어의 뜻이 담기게끔. 물론 가끔씩 재미나게 그리라고 또 합니다. 재미나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선풍기. 제가 선풍기를 아까 예를 들어서 선풍기 단어 뜻이 정확히 그리게끔 기계장치를 그리는 것처럼 그려라 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모르는 단어에 대한 뜻을 반드시 잘 담기게끔 그림을 그리고 집에 가서 꼭 어떤 복습을 하라라고 하죠. 복습을 하라고 합니다. 복습을.
이게 첫 시간에 보통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싱킹, 뭐 픽토그램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공부하는 방법을 책이랑 함께 간단하게 그리는 걸 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마인드맵도 있고 제가 뭐 그림 그리는 팁도 얘기하고 상상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 그림 퀴즈를 가지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잠깐 설명했습니다.